자, 수보기 특강 첫 번째 강의. OT에서 말씀드렸죠. 절대 붙는다. 네, 그런 확신을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편 민법 총칙 그랬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법 총칙은 민법의 총칙이라는 거죠. 근데 총칙이 있으면 각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러면 물권법, 계약법 이것들이 민법의 각칙이죠. 근데 여기에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총칙에서 규정을 해둔 거예요. 그게 총칙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은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는 계약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1장 서설 권리의 변동 그랬는데요. 사실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모양이 바뀌어요. 그것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민법의 기초가 되는데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좀 해드리자면 이 권리 변동,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건데 제가 출제 비중을 써놨죠. 간혹한 문제, 간혹.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가시면 법률행위 요건과 종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자주한 문제. 자주한 문제인데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33회, 32회 계속 나왔죠. 네. 매년 출제되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근데 뭐 쉴지라도 여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권리의 변동 그랬는데 이제 권리 뜻풀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는 그냥 권리예요. 근데 이제 변동 이건 뭐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원인으로서 법률행위, 계약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민법에서 봐야 되는 행위, 대표적인 게 계약이 있고 또 단독행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 이름을 법률행위라고 붙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법률행위인데 한번 봐보자고요. 매도인 갑,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매수인을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X를 매매로 사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 취득을 하겠죠. 근데 매매는 공짜로는 안 돼요. 반대급부로 대금을 줘야지 되죠. 그래서 대금 10억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제 계약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급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것을 계약이라고 하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걸 잠깐 좀 시각을 바꿔보자고요.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도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매매, 임대차가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알아두자고요. 그런데 이 청약과 승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 의사표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 입장에서는 나 이 X 10억 받고 팔아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한 거죠. 그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죠. 매수인들도 저 X를 내가 10억 주고 사야지 의사결정을 하고 상대방한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계약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법률행위는 꼭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의사표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욕한 대로 그 사람들의 의사대로 계약이 되고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Y를 매매했을 수도 있는데 X를 매매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사가 X였기 때문이죠. 또 대금도 9억이 될 수도 있고 11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이 10억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의사가 이걸 대금 10억으로 하기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받으시고 그렇게 했더니 갑한테는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10억 주세요 하는 권리가 생기고 매수인 을한테는 X 넘겨주세요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즉 매매 계약으로 갑한테는 이런 권리가 생기고 을한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같은 권리가 생기더라 하는 과정을 본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냥 다른 거 놔두고요. 민법은 권리무에 관한 법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하나 더 봐보자고요. 이게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갑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X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 X가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X 상속이 되는데 사실 돌아가실 때 이거 너 가져라 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을이 상속한다라고 법에다 써놓은 거죠. 상속법에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한다고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면 이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을은 이제 그 X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상속권을 갖게 돼. 근데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민법에서 이것도 다루는데 요거 한 가지 보고 갑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해서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꼭 법률행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도 곁가지로 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법률행위다. 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밑에 이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좀 더 보자면 법률 사실 내지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우리 아래에서 보자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요건 효과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 말고 있는 것이 법률 규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라는 재료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망하시니까 법률 규정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표지는 의사표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의사표시가 없다. 여기서 바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말고 단독행위도 있는데 계약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근데 이것을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득실 변경이 되죠.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권리 취득 입장에서만 좀 봐보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시 취득은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민법은 뒤에를 알아야 앞에를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처음 보는 것들은 그렇대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은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되지만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시면 안 된다. 나중에 차차 알아가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물 신축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신축하면 세상에 없던 건물을 내가 지어서 내 집으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죠. 취득시효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동산의 경우에 선점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안 되지만 동산은 된다. 낚시 같은 게 선점이죠. 누구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취득시효가 원시 취득이 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대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은 승계가 이어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우리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있는데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것들이 특정 승계가 된다. 특정해서 봐보세요. 매매를 할 때는 X를 특정해서 이렇게 승계를 하자, 사자. 특정해서 증여를 받자, 특정 승계. 근데 포괄 승계는 뭐냐? 다 승계라는 거잖아요. 다. 상속이 그래요.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X 그리고 Y 심지어는 비트까지 다 승계를 한다고요. 그래서 상속. 이게 포괄 승계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적 승계로서 제한물권 설정. 우리 책에는 지상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놨죠. 이 제한물권 설정들이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설정적 승계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대. 이 정도 해두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단독행위다. 근데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죠. 올해 시험, 작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참고로 밴드에 제가 질문을 해놨어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어 쓰기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대.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채무 면제하고 포기를 했대. 이게 정답이다. 지금 이것을 또 다 뜻이 뭔지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렇게 재밌게 해놓고 가자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친구 중에 동철이 있을 거예요. 동철이. 근데 그 동철이가 친구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만났네요. 아직 술도 먹기 전에 상추가 나왔는데 상추에 벌써 취해버렸대. 술도 먹기 전에 취해버렸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야, 너 갚지 마. 채무 면제하고 그걸 포기해버렸대. 이 포기는 그냥 네 포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포기. 네 포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대.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걸 유죄상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유죄상소. 유죄상소는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거야. 우리 개그맨 유재석 씨가 있는데 유재석 씨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유재석 씨가 페이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죠. 그래서 나중에 상소를 했는데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겼어요. 유죄 상소 이렇게 알아듣자. 우리 이제 보통 또 서기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서기는 방송국 가고 여기는 유죄만 나와. 유죄 상소. 이 포기의 포인트를 주다 보면 요거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모르는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알아두자. 유언과 관련해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유언은 마치 유언을 애들한테 하는 것 같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언은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유언장을 혼자 쓰는 거예요. 유언이 꼭 애들한테 뭐 주는 것만 유언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유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특히 주는 것을 뭐 X는 큰 애, Y는 작은 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런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유언을 혼자 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이렇게 혼자 쓰는 거죠. 썼다가 써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데 이걸 개봉을 해서 우리 아버지 뜻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야지 하고 되기 때문에 유언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거다. 근데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외워놨으면 그냥 돼버려요. 자, 요거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그러면 계약은 이거를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매매교환 임대차가 계약인 거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계약인데 증여가 계약인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X 너 가질래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럴게요 라고 했을 때 계약이 돼서 받는 거지. 야 이거 너 가져. 그런다고 그게 효과가 생기면 만약에 그 X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쓰레기가 돼버리면 아니 야 쓰레기 너 가져. 그래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는 받는 사람 의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합의자가 들어가면 또 계약이에요.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이거든요. 계약이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매매 예약, 약속하는 게 계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파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대금 10억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고 매수인 을은 X를 넘겨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는데 상대방한테는 또 채권이 생겨. 채권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 X 입장에서 봤을 때 매도인 갑은 만약에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그게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 버리죠. 갑 입장에서는 처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X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런 것을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이 변동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권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이 돼 버려. 요래 놓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이제 갑이 의무를 부담하면 을은 채권을 가지게 되죠. 또 을이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갑은 또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계약을 뭐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파인 권리 매매는 유효돼. 나중에 이행을 해주면 돼. 요건데
요 얘기는 처음부터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얘기는 뒤에 한번 돌고 와서 들으시면 이해가 된다. 타인 권리 매매도 된다. 취득해서 이행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물권행위, 소유권 양도 봐보세요. 그래서 등기까지 이전해줬어요. 그러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처분이 돼버렸죠. 물권이 변동된 거예요. 물권행위가 되죠. 근데 물권행위에 소유권 양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거여야 돼요. 자기 거 아닌데 넘겨줄 수는 없죠. 그래서 무권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돼버려. 이행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 등기 넘겨주면 끝이잖아요. 등기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등기 넘겨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려니까 결국 그 사람이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돼. 주인이어야 돼. 주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준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겠어요? 아니겠어요? 물권행위면 물권행위라고 하지 준물권행위라고 할 필요가 없죠. 물권행위에 준하는 것이지 물권행위가 아니잖아요. 준물권행위다. 우리 봐보자고요. 채권양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채권양도는 뭐냐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채권이 처분이 돼버리죠. 소유권 양도랑 같은 개념이죠. 뭐 채무 면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면서 물권처럼 처분돼 버리는 거. 요것들을 준물권행위라고 이렇게 부른다. 근데 채권 양도도 채권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양도할 수는 없죠. 채권 주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 채무 면제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1번을 잘 알아두자고요. 2번은 공부를 민법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대.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가 33회 2022년도에도 나왔고 또 그 전해도 나왔었는데 2022년도 문제 한번 풀어봐 보자고요. 문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맨 먼저 외울 것은 요거예요. 동철이가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죠. 손자에 대한 유증. 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그거 잘 모르겠으면 유대상소 이렇게 풀어도 되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그게 뭔 뜻인지 막 다 처음부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 일단 외워두고 그렇게 처리한대. 정답 나왔잖아요. 41번 문제 그냥 풀렸죠. 네, 이렇게 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아래 법률의 성립요건과 그다음에 효력요건에 관해서 공부하시면서 계속 법률의 목적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붙는다.